안녕하세요. 로봇 어플리케이션 기업 쿠션의 대표로 있는 이민석입니다. 저희 회사 주로 하는 일은 협동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로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또 로봇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로봇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로봇의 어원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 로봇 하면은 뭐 이렇게 만화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로봇이란 말은 처음 사용된 거는 그 체코의 극작가인 카렐 체파크라는 사람이 희곡에서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20년이니까 로봇이란 말이 나온 지 이제 한 10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로봇이란 말의 어원은 체코 말로 로보타라고 합니다. 로보타는 그 나라 말로 노동 또는 뭐 노예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로봇이란 뜻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을 대신해서 해주는 장치,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라 하면 어떤 전력을 받아서 그 전력의 힘을 활용해서 작동이 되는 장치는 모두 다 기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봇은 그 기계장치에 무엇이 더 더해져야 될까요?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더해진 기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 하면 요즘 그 컴퓨터 언어 아시죠?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일련의 코딩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입혀져서 작동되는 기계장치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에는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아직은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다들 다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나누면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의 모습을 하는 휴머노이드 또는 안드로이드라고도 합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만을 전문화해서 특화시킨 또 로봇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 로봇이 되는데요. 협동 로봇은 그런 휴머노이드 장치 중에서 사람의 팔만을 별도로 따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러면 왜 휴머노이드 중에서 사람의 팔만을 따로 땄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노동은 주로 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거고요. 협동 로봇은 보시면 사람의 팔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팔처럼 이렇게 손이 있고요. 손에서 여기 어깨까지 이어지는 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제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많이 오르내리는 한화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거 회사 이름 직접 얘기해도 상관없네. 그런 로봇들은 다 협동 로봇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 로봇 외에도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를 많이 또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에서 테슬라 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테슬라 봇은 거의 인간하고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해서 팔, 다리를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인간형 로봇이 특히 이슈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AI 때문입니다.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AI가 요즘 뜨는 이유는 정보통신이 이제 발달하면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서버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거에는 구현하기가 힘들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계장치, 그동안 만들어왔던 휴머노이드 장치하고 연동을 시키면서 요즘 새롭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로봇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뭐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도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휴머노이드는 이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다 보니까 그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우리가 사람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정도로 아직 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시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완벽한 의미의 휴머노이드가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뭐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꾸준히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부담 없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도 저렴해져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그 기존에 봐왔던 휴머노이드 가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대중화된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혼다라는 업체인데요.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아시모도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로봇인데 그 아시모의 한 대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했죠. 자기는 2천만 원대의 로봇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머노이드가 더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그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보다 낮은 가격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로봇이 많이 생활화가 될 거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문제 그리고 배터리 문제들이 같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동 로봇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 팔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혹시 비디오나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협동 로봇 같은 산업용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립하는 화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협동 로봇 같은 그런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팔을 흉내내서 만든 제품이고요.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건 거의 60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 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웬만한 그 자동차 공장은 다 산업용 로봇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따로 또 띄어서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협동 로봇이라는 용어가 따로 생겨났을까요? 그거는 인간과 이 로봇팔이 같이 협업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동차 제조 공장을 보시면 산업용 로봇이 뭐 납땜을 하거나 용접을 하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런 화면에 사람은 거의 로봇 근처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로봇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 내에 사람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이 큰 상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쓰이는 현장에는 사람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를 조립하거나 기판을 이렇게 납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로봇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협동 로봇이 되겠고요. 그럼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하고 뭐가 틀리냐면 똑같이 팔 형태로 되어 있지만 협동 로봇은 자체에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충돌 방지 장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딱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동,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라는 뜻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장에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적용이 돼서 검증이 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으로 먼저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협동 로봇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치면 팔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다리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하겠죠. 휴머노이드 중에서 발만 따로 떼어서 만든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AMR 또는 AGV라고 합니다. 사람의 발을 대신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MR하고 결국은 사람의 팔에 해당하는 협동 로봇이 로봇의 몸통하고 결합이 되면 무엇이 될까요? 결국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협동 로봇이 발전하는 방향이나 AMR이 발전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로봇을 얘기하면서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혹시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폴더폰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마다 그 운영체제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 만든 거는 또 B사에서 만든 운영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통화만 하는 기능이었는데, 그 후에 이 운영체제별로 다양한 기능을 넣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삼성에서 만든 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그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됐고, 그 프로그램은 저기 노키아에서 만든 폰에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노키아 폰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에서 2중, 3중의 일을 해야 됐던 거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폰에 얼마나 그 시장에서 폰이 많이 팔렸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률이 틀려지고, 결국은 그 개발사의 수익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드로이드라는 핸드폰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모든 폰들은 이제 대부분 미국에 있는 애플 폰만 빼고 다 안드로이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사가 삼성에서 만든 폰이든 노키아에서 만든 폰이든 아니면 중국에 있는 핸드폰 회사에서 만든 폰이든 간에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용으로만 개발하면 모든 폰에서 다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발 비용도 줄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수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계장치에 프로그램이 결합된다 그랬죠. 결국 달리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로봇이 표준화되고 많이 대중화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쿠션에서 하는 일은 다양한 하드웨어, 로봇 하드웨어에 접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은 전체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히 로봇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이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양한 얘기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